만약 테헤란의 정권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단지 중동 지도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돋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방패이자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이 무너지는 순간 아시아의 거대한 용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치명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만 개의 공장 가동이 멈추고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이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멈춰버린 경제는 곧바로 사회적 폭동으로 이어지고 철통같이 유지되어 온 권력의 기반마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세계는 다시 한번 화약고의 폭발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중동의 붉은 모래바람 위로 매일 밤 섬광이 번뜩이고 페르시아만의 파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은 단순히 한 국가의 비극을 넘어 전 세계를 깊은 공포의 부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송국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중동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 화면을 숨죽여 바라보며 이 끔찍한 분쟁이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의 시선은 오로지 서방 세계와 아랍 국가들 사이에 오랜 종교적, 영토적 갈등에만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2026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패닉, 즉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원초적인 공포는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그곳에서 6,000km 이상 떨어진 동아시아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겨울 짙은 어둠이 깔린 베이징.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난하이의 두꺼운 철문 안쪽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회의가 연일 밤을 새워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대형 회의실의 공기는 진노를 듯 무겁고 최고 수뇌부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함께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역력합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지만 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베이징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중동의 밤하늘을 밝히는 폭발의 섬광은 14억 인구를 부양하는 거대한 아시아 제국의 거울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중동의 전쟁을 낯선 이국 땅의 비극 정도로 여깁니다. 기껏해야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적 불편함 정도로 치부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지구 반대편의 분쟁 따위에 쉽게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이징의 깊은 밀실에 모인 권력자들은 대중들의 생각과 달리 이 사태가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무역 차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국가 체제의 완전한 붕괴라는 가장 끔찍한 악몽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대의 지정학에서 지도 위에 그어진 국경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란은 단순히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국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란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공장들을 가동하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14억 인구의 일상과 수천만 개 기업의 생존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경제 대국의 야망과 세계 패권을 향한 질주가 중동의 좁은 바다에 뿌려진 몇 발의 기뢰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며
이란과 맺었던 밀월 관계가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옥죄는 독이 든 성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끊겨 공장이 멈추고 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참혹하지만 그나마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일 뿐입니다. 베이징의 깊은 밀실에서 최고위층들이 밤잠을 설치며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닷길이 막히고 기름이 부족해진 것은 다가올 거대한 재앙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세계 제1을 노리던 거대한 제국의 목줄을 노리는 기름 고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파괴적인 보이지 않는 무기가 이미 그들을 향해 치명적인 조준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석유보다 더 중국을 깊은 절망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일까요?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불안한 잠에 빠져들 때 권력의 밀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베이징의 중나라의 깊은 곳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인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 사이에는 빛의 속도로 오가는 고도의 양자 암호화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에서 세계의 운명을 양손에 쥔 소수의 권력자들은 피말리는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군대와 함대를 움직이는 서방의 거대한 압박 앞에서 이들은 체스판의 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외교관들이 점잖은 정장 차림으로 평화를 논하고 국익을 대변하지만 이 어두운 밀실에서 오가는 대화에는 우아함이나 외교적 수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륙과 생존,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공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격언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의 냉혹한 세계에서 유일한 진리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법칙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두 절대 권력자의 숨통은 보이지 않는 밧줄로 너무나도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는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베이징을 향해 절규에 가까운 요구를 쏟아냅니다. 25년 전 피로 맺은 그 맹약,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던 그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압박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첨단 무기, 그리고 서방의 제재를 뚫어낼 군사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란을 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서방 세계 전체와의 전면전, 즉 제3차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표정으로 결사항전을 외치는 지도자들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철통 같은 암호화 회선 너머로 오가는 목소리에는 이란의 수뇌부가 느끼는 뼈저린 절망과 중국의 권력자들이 느끼는 극도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이 모든 패닉 상태를 차갑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단순히 이란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 정확히 칼날을 들이밀었으며 그 칼끝이 결국 누구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계산하고 움직였습니다. 서방의 체스 마스터들은 베이징이 이란을 잃고 서서히 질식해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란을 구하려다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타 죽을 것인지 그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며 여유롭게 올가미를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베이징의 밀실에 모인 전략가들은 서방의 함대가 이란의 해안을 봉쇄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지정학적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테헤란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서방의 진짜 목표는 바로 거대한 아시아의 용,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이라는 덫을 밟은 용은
이제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파견된 비밀 특사들을 통해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움직여 서방의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소와 더욱 옥죄어오는 제재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완벽하다고 믿었던 방벽이 사실은 거대한 감옥이었음을, 그리고 그 열쇠는 이미 적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란의 붕괴는 곧 중국의 경제적 심장마비를 의미했고, 그것은 곧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붕괴라는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파멸적 결말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외교적 수단이 실패로 돌아가고 유엔의 평화호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는 가운데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란의 방어선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테헤란의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벼랑 끝에 몰린 베이징과 테헤란의 수뇌부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어둠의 장막 뒤에 숨어있던 자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가장 미친 짓이라고 불릴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은 두 나라를 구원할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인류 전체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갈 끔찍한 파멸의 뇌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밀실의 문이 열리고 붉은 빛이 번뜩이는 순간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그 잔혹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와 땅을 울리는 전차, 그리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도시의 폐허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한 국가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핏줄인 글로벌 공급망을 무참히 절단하는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화염에 휩싸이고 중동의 붉은 피가 마르기 시작하자 중국 수뇌부는 즉각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서쪽의 바다가 막혔다면 남쪽의 바닷길을 필사적으로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가장 좁은 목덜미, 바로 말라카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수입 원유의 80%가 지나가는 이 좁고 아슬아슬한 해협은 오랫동안 중국 지도부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이자 풀리지 않는 악몽,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의 진원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폭탄과 미사일만이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상 장악력을 자랑하는 서방의 함대들은 그러나 빈틈없이 말라카 해협의 길목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상 안보와 불법 무기 통제라는 명분 아래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대형 화물선과 유조선들에 대해 극도로 까다로운 해상 검색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거대한 배들은 바다 위에 수일에서 수주일 동안 유령처럼 멈춰서 있어야 했고, 대륙으로 향해야 할 에너지의 동맥경화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베이징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육상 송유관의 밸브를 터질 듯이 열어져 쳤지만 그 광활한 바다를 덮었던 웅장한 유조선들의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 남부의 거대한 심장, 광둥성과 선전의 끝없는 공업단지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덮쳤습니다. 전 세계의 물건을 쉴 새 없이 찍어내던 기계들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멈춰섰고,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피가 멈추자 심장도 부서갔습니다.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굳게 닫힌 공장 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보장하는 대신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순응을 요구했던 그들만의 견고한 사회적 계약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시위가 어두운 거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국가는 폭발 직전의 압력솥을 간신히 억누르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서방의 지도자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평화를 호소하고 있었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사형 집행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국의 경제 성장률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질식사였습니다. 외부의 제재를 탓하며 내부를 결속시키려던 관영 매체들의 선전도, 텅 빈 마트매대와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는 점차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베이징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구하지 못하면 스스로 말라 죽고, 동맹을 구하려 전면에 나서면 서방의 직접적인 타격에 무너져 내리는, 말 그대로 죽음의 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원유가 끊기고 공장이 멈춰서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타격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의 밀실에 모인 권력자들이 진짜로 두려움에 떨며 식은땀을 흘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25년간 이란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세계의 눈을 피해 그토록 은밀하고 위험한 뒷거래를 해왔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공장의 터빈을 돌리기 위한 기름 몇 방울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끈적한 석유의 이면에는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꾸려 했던 그들의 거대하고 무서운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대로 지도 위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단순히 경제가 멈추는 것을 넘어 중국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빚어낸 절대 반지가 영원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소중했기에 거대한 제국은 국가의 명운을 통째로 걸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는 것일까요? 원유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기보다 더 파괴적인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합니다. 2026년 중동의 밤하늘을 수놓는 미사일의 궤적과 파괴된 도시의 참상을 보며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 신념, 오랜 영토 분쟁, 혹은 단순히 검은 황금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전문가들은 연일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과 지정학적 패권 다툼을 분석하며 핏대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토나 신앙을 위한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가장 깊은 심연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의 왕좌, 즉 세계화폐 패권을 지키고 빼앗기 위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조용한 사투입니다. 이제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미 붉은 선을 넘어버린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굴복한다면 정권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적 이성이 마비되고 내부의 압력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른 지금, 벼랑 끝의 짐승은 결국 가장 두렵고 비극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리전을 넘어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파멸적인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영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과연 거대한 아시아의 용은 어떤 파멸적인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2026년 5월, 역사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제3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불길을 당길 것인가? 아니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대한 초강대국의 안락사를 묵묵히 받아들일 것인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도 직면해 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 마침내 베이징의 심장부에 당도했습니다.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 이란의 군사적 방어선은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서방의 파상 공세 앞에 테헤란의 하늘을 방어하던 촘촘한 방공망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중국이 은밀히 보냈던 첨단 무기들마저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그저 한 동맹국의 멸망을 지켜보는 외교적 좌절 같았지만, 베이징의 지하 벙커에 모인 수뇌부들에게 테헤란의 함락은 곧 자신들의 심장에 꽂히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대리전을 통한 조용한 개입이 서방의 가혹한 전면적 금융제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중국 내부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발 직전에 압력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과 대규모 실업 사태, 폭등하는 물가와 멈춰버린 물류망 속에서 인민들의 분노는 턱 밑까지 차올랐고, 철통 같던 체제 유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권력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버리고 서방에 굴복하여 뼈를 깎는 굴욕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모든 명운을 걸고 정규군을 파병하여 서방과 직접 맞서는 전대미문의 군사 충돌을 불사할 것인가? 이 잔혹한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수뇌부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고, 두꺼운 철문 안쪽에서는 숨막히는 침묵과 절망적인 고성만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극도의 공포와 내부의 거대한 압박에 짓눌린 권력의 중심은 결국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도박을 선택하고 맙니다. 굴복은 곧 내부의 거대한 반란과 국가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기에 그들은 분노한 인민의 시선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문을 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요하던 베이징의 최고 지휘 통제실에서 마침내 붉은색 비상 암호가 발송되었습니다. 그것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해외로의 대규모 무력 투입과 전략, 핵잠수함 함대의 전진 배치를 명하는 파멸적인 명령서였습니다. 남중국해의 짙은 안개 속에 은신하고 있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함수를 틀어 인도양을 향해 거친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고, 서부 내륙의 험준한 산맥에 숨겨진 기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이 거대한 발사관을 하늘로 치켜 세웠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구하기 위해, 아니, 멈춰가는 자신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 서방과의 전면전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이 순간, 전 세계는 일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불과 48시간 동안 이어진 이 숨막히는 군사적 대치와 팽팽한 벼랑 끝 전술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지하 대피소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봄, 인류가 멸망의 문턱을 밟았던 가장 끔찍한 미니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단호한 결단 아래 군사적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거대한 전쟁의 톱니바퀴는 서방의 함대를 향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전략가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해군력이 서방의 압박을 뚫고 중동의 해상 봉쇄를 풀어내며 단숨에 모든 불리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지하 벙커를 가득 채운 국가 최고 성능의 전략 컴퓨터들이 쏟아낸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가 서방을 겁먹게 만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장밋빛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차가운 기계들의 계산 속에는 그 어떤 인공지능도 예측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전선으로 거대한 함대가 이동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전시 통제 체제로 강제 전환되는 그 찰나의 순간, 베이징의 통제실이 아닌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밑바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파멸의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뽑아든 거대한 용의 등 뒤에서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시선이 바다 위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의 발밑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14억 인구가 모여 사는 거대한 사회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일제히 멈추고 밤낮 없이 도시를 밝히던 전력이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명의 이기가 멈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란과 공포는 그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번져나갑니다. 2026년 여름의 문턱에서 베이징의 권력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고자 했던 최악의 악몽이 마침내 현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맹렬한 무력 시위와 벼랑 끝 전술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정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경제적 타격 앞에 테헤란의 최후 방어선은 무참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이란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속보가 쏟아지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중동의 권력 교체나 한 국가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중국의 심장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던 가장 굵고 결정적인 생명선이 영원히 끊어졌음을 알리는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륙의 수뇌부가 밖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대중의 시선을 바다 너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정작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거대한 경제 시스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란을 통한 우회 에너지 수입이 완전히 차단되고 서방의 전면적인 금융 제재가 대동맥을 무자비하게 조르자 중국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원자재와 부품을 구하지 못해 광둥성과 저장성의 수만 개 공장들이 도미노처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 실물 경제의 마비는 곧바로 금융시장의 거대한 폭발을 불러왔습니다. 수십 년간 위태롭게 부풀어 올랐던 거대한 부동산 버블은 금융결제망의 마비와 함께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터져버렸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시민들의 절규가 텅 빈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의 붕괴는 단순한 가난을 넘어 가장 견고해 보였던 사회 통제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이 대륙을 덮치자 화폐는 종이장처럼 가치를 잃었고 상점의 식료품 매대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일하며 국가가 약속한 번영만을 믿어왔던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과 하루아침에 미래를 도둑맞은 청년들은 마침내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은 굳게 닫힌 은행문을 부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억눌렸던 분노를 화산처럼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철통 같은 안면 인식 감시망과 강력한 공안의 진압력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눈이 뒤집힌 14억 인구의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처럼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의 피를 돌게 하던 국영은행들은 연쇄 파산을 선언했고 천문학적인 부채에 짓눌려 있던 지방정부들은 치안 유지라는 최소한의 행정 기능마저 상실한 채 마비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견인하며 무한한 팽창을 꿈꾸던 거대한 아시아의 용이 스스로의 거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처참하게 주저앉아 스스로의 살을 뜯어먹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14억 인구의 생태계가 붕괴하는 소리는 결코 만리장성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가장 거대한 블랙홀 같았던 소비시장의 심장이 삐자 그 끔찍한 여파는 무서운 속도의 도미노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던 거대한 물류망은 갈갈이 찢겨 나갔고, 중국의 거대한 수요에 기대어 연명하던 원자재 수출국들은 줄줄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받지 못한 서방의 거대 첨단 기업들 역시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고, 뉴욕과 런던의 주식시장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끝없는 대폭락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류는 중동의 붉은 모래바람이 어떻게 상하이의 마천루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다시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강타하는지를 목도하며 현대사회가 얼마나 깊고 끔찍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에 굳게 닫힌, 그러나 이제는 모든 빛이 꺼져버린 차가운 벙커 안에서 최고 수뇌부들은 모니터 너머로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파편들을 넋이 나간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납고에는 여전히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잠들어 있었고, 지하 사일로에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바다 위에는 막강한 해군 함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핵무기의 위협도, 바닥난 국가의 금고와 멈춰버린 심장, 그리고 굶주린 인민들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방 세계에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굉음을 내는 전차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라는 하나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유리성처럼 위태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 줌의 에너지와 타국의 운명에 스스로의 목숨줄을 너무나도 깊게 의탁했던 그들. 자신의 오만함과 치명적인 착각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2026년에 잔혹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자욱했던 위기의 잿빛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인류는 영원히 바뀌어버린 세계 지도를 멍하니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던 테헤란의 하늘도, 멈춰버린 상하이의 거대한 공장들도 이제는 역사의 가장 뼈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했던 일련의 사태를 통해 미사일의 궤적이나 전투기의 폭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진실 하나를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거대한 대륙을 지배하고 수천 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현대에 촘촘하게 얽힌 그물망 속에서는 결코 홀로 우뚝 설 수 없다는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의 중동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종교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얼마나 연약한 톱니바퀴들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해부도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적의 요새처럼 보였던 국가들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작은 해협 하나가 막히고 보이지 않는 금융망의 전선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기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돌게 하는 동맥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잿더미 위에서 세계 각국은 극심한 공포에 질린 채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직 효율성과 이윤만을 쫓아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맹목적인 세계화의 시대는 공식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를 믿지 않으며 모든 생명선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요새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던 붉은 자본의 거대한 야망이 참혹한 실패로 끝나면서 자원과 금융을 무기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 세계를 더욱 날카롭게 찢어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이 파편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의 생존 게임에 짓눌려 숨죽여야 하는 더 가혹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고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고, 찢어진 동맹을 깁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을 찾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원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맹점을 찾아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의 참극을 회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지도의 어딘가에서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두 번째 테헤란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화약고가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마나미 비전엔 비극의 씨앗은 또 다른 어두운 밀실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또 다른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과연 우리 인류는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만약 테헤란의 정권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단지 중동 지도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돋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방패이자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이 무너지는 순간, 아시아의 거대한 용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치명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만 개의 공장 가동이 멈추고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이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멈춰버린 경제는 곧바로 사회적 폭동으로 이어지고 철통같이 유지되어 온 권력의 기반마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초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끔찍한 해상 봉쇄 사태는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던 거대한 유조선들의 항로가 강제로 끊기고 원유 수입망이 마비되자 상하이의 주식시장은 단 며칠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하는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언론은 그저 중동 발불한 심리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대중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권력의 중심의 선자들은 그것이 다가올 거대한 파멸의 아주 작은 전조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대한 재앙이 이미 궤도에 올랐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토록 거대한 대륙의 운명이 중동의 한 국가에 이토록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쩌다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끊임없는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고립된 국가의 생존 여부에 자신의 목숨줄을 내맡기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의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권력의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미사일이나 전차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무기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몇 년 전 세상의 눈을 피해 가장 깊고 어두운 장막 뒤에서 서명된 한 장의 비밀스러운 문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계약은 두 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버렸고 상대방이 피를 흘리면 자신도 죽어가는 샴쌍둥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치명적인 결속이 거대한 제국을 파멸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두운 밀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끔찍한 약속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가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연기와 웅장한 기계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끝없는 조립 라인부터 저장성의 거대한 물류창고, 그리고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중화학 공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은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맹렬하게 고동칩니다. 14억 인구의 생존을 책임지고 세계 경제에 거대한 바퀴를 돌리는 이 경이로운 산업의 용광로는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강력하게 불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값싼 노동력과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 그리고 끝없는 자본의 투입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짜 혈액. 그 붉고 뜨거운 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지구 반대편에서 비밀스럽게 실어 나른 검은 황금, 즉 서방 세계의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원유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던 2021년. 베이징과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 불리는 이 25년짜리 비밀 계약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의 살과 뼈를 엮어 만든 피해 동맹이었습니다. 이란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경제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원유를 막대한 할인가로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이란에 무너져가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첨단 기술과 통신망을 제공하며 사실상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를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 블록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기의 횡재이자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이 지배하는 바다를 거치지 않고도 혹은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절대 안전한 주유소를 확보한 셈이었으니까요. 이란의 기름은 중국의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가 거대한 공장들을 가동시켰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무한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융망을 우회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에너지의 이동은 중국 경제가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거래로 시작되었던 이 은밀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끊을 수 없는 지독한 중독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는 점점 더 이란이 공급하는 값싼 에너지에 철저하게 길들여졌습니다. 이란의 원유가 없다면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할 만큼 거대한 용의 숨통은 테헤란의 소나귀에 꽉 쥐어지고 말았습니다. 25년의 장기 계약은 두 나라를 영원한 우방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굴레를 씌워버렸습니다. 중국의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아주 영리한 체스판을 짜놓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앞세워 에너지 패권주의를 조롱하고 그 어떤 경제 제재도 비껴갈 수 있는 완벽한 요새를 구축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지도 위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그리고 그 중심에 이란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계산착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손을 잡은 파트너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중동의 밤하늘을 가르는 궤적은 베이징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그 완벽한 방패가 사실은 언제든 자신들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을 향해 쏟아지는 불길은 고스란히 중국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거대한 제국은 과연 어떤 비참한 민낯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뒤흔들 결정적인 도화선은 어느 날 아침 가장 좁고 위험한 바다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서늘한 새벽, 세계 지도의 가장 좁고 치명적인 병목 현장인 호르무즈 해협에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고 글로벌 에너지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 좁은 바닷길은 평소 거대한 상선과 유조선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굉음이 고요한 페르시아만의 새벽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대함 미사일들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원유를 가득 실은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채 서서히 검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해협 곳곳에 치명적인 기뢰가 부설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출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봉쇄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띄우며 제3차 중동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글로벌 육아는 개장과 동시에 순식간에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방 국가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전략 비축류를 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세계는 오직 중동의 불길이 얼마나 더 번져나갈 것인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해상 봉쇄가 시작된 지 단 48시간 만에 폭격맞은 중동의 항구보다 더 참혹하게 붕괴된 곳은 바로 6,000km 밖에 상하이 금융 중심지 푸둥 지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 직후 상하이 종합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끝없는 자유낙하를 시작했고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단숨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투기 세력의 일시적인 패닉셀링이라며 견고한 중국 경제는 중동의 국지적인 분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하이 증시의 핏빛 폭락은 단순한 투자자들의 막연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굵은 대동맥이 끔찍하게 절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앞바다를 위성으로 내려다보면 오성 홍기를 펄럭이는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엔진을 끈 채 유령선처럼 멈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항구에서 비밀리에 헐값의 검은 황금을 가득 싣고 베이징의 명령만을 기다리던 이 거대한 바다의 괴물들은 이제 빗발치는 포탄과 기뢰의 위협 앞에서 단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국 동부 연안에 밀집한 거대한 정유 공장들에서 밤낮 없이 뿜어져 나오던 시뻘건 불꽃이 하나둘씩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공장을 쉼없이 돌리던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주요 산업도시의 전력망에는 과부하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국가의 피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중국 수뇌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육상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최대로 개방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란에서 바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던 그 막대한 물량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6년의 봄, 중국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에너지 기아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